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연립방정식 세 번째 시간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미리 예고를 해줬죠.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가 한 개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그래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프는 x, y가 수 전체일 때 직선으로 나오게 되고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두 직선의 위치관계 평면에서 배웠죠?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반드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나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죠, 평면에서. 자, 요럴 때는 바로 교점이 한 개가 나오니까 해가 한 개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또 어떻게 될 수 있었나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평행한 경우에는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일치할 수 있죠. 두 직선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는 교점이 몇 개예요?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도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한 개가 나오는 경우는 특수한 해는 되지 않지만 뒤에 있는 경우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뒤에 이렇게 해가 나오지 않는 경우와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는 이 특수한 해를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오늘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연립방정식이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왔죠. 자, 이런 모양의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해를 한번 우리가 직접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해를 구하기 위해서 가감법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x를 소거를 해도 되고 y를 소거를 해도 되고, 일단은 미지수를 하나 소거를 해봅시다. 그러면 y를 소거하면 x라는 미지수가 남으니까 여러분이 보기가 더 편해요. 자, x를 아직도 우리가 더 익숙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는 b를 곱해주고 b 프라임을 곱해야지 똑같아지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가는 b를 곱해주면 이 y의 개수가 서로 똑같아지겠어요. 그래서 곱해서 얼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x, y,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b를 곱해주면 x, y 똑같아지면서 상수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와 y가 똑같아졌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x와 y가 똑같아진 게 아니라 y가 똑같아진 거죠. 자, 그래서 개수가 절대값도 같고 부호도 같아요. 그럼 여기를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y는 소거가 되면서, 자, y는 소거가 되고 여기를 분배 법칙을 써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식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됩니다. 자, x 이렇게 되고요. 상수항도 이항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주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되죠. 넘어가면 반대로 플러스 먼저 써주는 센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y를 소거하고 나서 봤더니 주어져 있는 식이 뭐가 됐어요, 지금? x에 대한 등식이 돼버렸죠? 자, x에 대한 등식. 자, 요거는 지금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1학년 때 x에 대한 등식 ax는 b를 이미 여러분 만나셨죠? 그리고 이거의 해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얘네 해가 항상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ax는 b라는 것에 대한 해가, x의 등식, 이거를 해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첫 번째, 해가 한 개가 될 거면 어떻게 될 때 해가 한 개가 되는 거였죠? x의 개수인 a가 0이 아닐 때 1차 방정식이 되니까 x를 양변을 a로 나눠서 a분의 b라는 해가 한 개 나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나요? 항등식이 되는 경우죠. 양변이 똑같아질 때 a가 0이고 b도 0이 돼버리면 0x는 0이 돼서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나요? 자, 요 경우는 0x는 0이 아닌 모양일 때, 요 때는 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한 등식이 해가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해가 몇 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거? 세 가지. 세 가지로 바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우리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등식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얘가 해가 한 개가 될 거면 어떨 때 해가 한 개가 된다는 겁니까? X의 개수인 얘가 0이 아닐 때. 자, 요럴 때 해가 한 개가 된다.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프는 어떤 거? 요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있는 거를 넘겨서 양변을 A' 곱하기 B'으로 나눠줄 거예요. 자, 여기를 똑같이 나눠주면 이거는 A'분의 A, B'분의 B 같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될 때 바로 해가 한 개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A'과 A는 뭡니까? X의 개수죠.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에서 B'하고 B는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에서 Y의 개수예요. 그래서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를 조사해서 같지 않을 때 그때는 해가 한 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자, 여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여기 두 번째 거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 먼저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될 때? 두 번째는 X의 개수가 0이고 상수항도 0이 될 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있는 거에서 같지 않다였으니까 여기서 요거 바로 정리할 수 있죠. 얘는 이항시켜서 똑같다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인 거 우변으로 이항을 한 후에 양변을 똑같이 B' 곱하기 C'으로 나눠주면 B'분의 B와 C'분의 C가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 상수항의 B까지 모두 일치할 때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게 나오게 되고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답이 한 개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거는 요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바로 이어볼게요. 세 번째 거는 이것이 0이고 상수항이 0이 아닐 때, 자, 요 경우에는 해가 나오지 않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B'C가 0이 아닐 때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같고 여기는 같지 않다. 여기는 같고 여기는 같지 않다니까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 그리고 상수항의 B를 조사해서 이 X의 개수, Y의 개수의 B는 같고 상수항의 B는 같지 않을 때, 요때는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답을 구할 수 없다 해서 불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될 때 해가 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X의 값이 한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X가 한 개가 나오면 거기에서 나온 X의 값을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Y 값도 한 개가 나오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X, Y 한 개씩 나온다라는 것이고, 자, 이 경우에는 0X는 0의 모양이 돼서 X가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X값을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에 대입하면 Y값도 어때요?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 Y가 모두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인 거고요. 여기에는 X의 값을,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x가 나오지 않으면 y 값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우리가 소고에서 x에 대한 것만 정리를 했을 때에도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은지 없는지, 한 개가 나오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들의 비를 조사를 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을 유도를 했어요. 그 공식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요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의 비를 조사해서 같지 않으면 해가 한 개, x 한 개, y 한 개, 그 다음에 개수의 비가 모두 똑같을 때 x, y의 해가 무수히, x, y 개수가 무수히 많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수항만 다를 때에는 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 요거를 이용을 하는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x 더하기 2y는 3, 그리고 3x 더하기 6y는 9로 되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거를 적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게 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거나 해가 없을 수 있는 경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이게 특수해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제 이거를 하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연립방정식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가감법을 한번 써볼 텐데,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려고 x를 맞출까 y를 맞출까 이러다 보면 개수의 비가 똑같네, x 맞추려고 봤더니 y까지 같아지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이거를 빨리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가감법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 시간 소모가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막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가감법을 했어요. 자, 가감법을 할 때 대부분 첫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합니다. 그거 역시 답답해요. 문제를 풀 때 가능하면 이걸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눠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두 번째 식을 3을 똑같이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y는 3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걸 굳이 곱해갖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는 센스를 여러분이 발휘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보세요. x 더하기 2y는 3, 그리고 x 더하기 2y는 3 두 개씩이 똑같아졌어요. 비가 같을 경우에, 자, 3분의 1, 6분의 2, 9분의 3 이렇게 비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식이 두 개인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식이 한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식이 한 개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뭐라 그랬네요? 이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라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 문제를 해집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해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시간에 해집합 구하는 걸 미리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첫 시간에 미리 보여줬거든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찾아서 복습하시고요.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는 없고 조건제시법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족하는 건 x만 나오는 게 아니라 x, y 같이 나오니까 x, y 바 이렇게 하면서 x 더하기 2y는 3인 모든 수 이렇게 우리가 해집합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도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쓰면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쓸 때도 여러분 어떤 수? x 더하기 2y는, 자, x 더하기 2y는 3을 만족하는 모든 수가 바로 x와 y 값이 모두 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프로는 두 개의
있지.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x 더하기 2y는 3 그래프 그릴 때 x에다 0을 넣어서 y 값을 찾아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x가 0일 때 y의 값은 2분의 3이 나오고요. 또 y가 0일 때 x의 값은 3이 나오죠. 그거는 3,0이라는 거니까 자,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니까 이 직선,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x, y 값들이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쓰는 방법, 해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프까지 여러분 반드시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제는 x-2y는 2 그리고 자, 2x-4y는 6을 한번 풀어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네를 풀이를 하려고 봤더니 여기서 지금 개수의 비를 한번 조사를 해봐요. 2분의 1 개수의 비, 2분의 1 상수항의 비,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가 어떻다 그랬나요? x의 개수, y의 개수의 비는 같은데 상수항만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 그랬고요. 자, 정말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자, 두 번째 식에다가 이번에는 2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나눠주면 x-2y는 3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식 x-2y는 1, 여기 세 번째 식 x-2y는 3. 자, 같은 x, y로 똑같은 연산을 했는데 한 번은 2가 나오고 한 번은 3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x와 y의 개수의 비는 같은데 상수항의 비가 다를 때에는 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해가 없는 경우에는 해집합을 표현하는 것도 훨씬 쉬워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다라고 나타내주면 되겠는데 해가 없는 거 공집합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공집합 요건가? 공집합 요건가? 뭐죠? 뭐였을까? 자, 요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해가 없는 경우 이것과 자, 요렇게 되는 것과 요렇게 되는 거 다 똑같나요? 아니죠. 자, 얘네 둘은 공집합인 거고 얘는 이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해 집합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공집합이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우리 확인을 해봐야죠. 자, 그래프 확인을 했더니 두 개의 직선이 이때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만나지 않는 경우 평행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직선 x가 0일 때 y의 값이 -1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y가 0이 되면 x의 값은 2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가 0일 때 y의 값은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자, -2분의 3 그리고 여기에서 y가 0이 되면 x의 값은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직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면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해서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해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비를 여러분 꼭 조사해가지고 그 비에 따라서 해가 특수하게 무수히 많거나 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특수한 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 연립방정식이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과 그리고 해가 없을 조건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좀 전에 있는 문제보다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개수들의 비를 조사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x의 개수 3분의 1, y의 개수 -b분의 3 그리고 상수항의 b 15분의 a 모두 같을 때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죠. 3분의 1 -b분의 3이니까 아, b는 -9가 되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분의 a도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a는 5가 된다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해가 없는 경우도 역시 B를 조사하는데 똑같아요. 위에 있는 거랑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의 B는 같고 상수항의 B만 같지 않다 그랬죠. 그러면 상수항은 같지 않은 거니까 A는 5가 아니다. 그리고 B는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해서 얘는 간단하게 우리가 공식을 바로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미지수가 있는 거 한 개 더 예제를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예제. 오늘 이거 하고 끝낼 건데 이거는 또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자, 여기 있는 이 연립방정식이 해를 가질 조건을 구해라 그랬어요. 해를 한 개를 갖는다도 아니고 우수히 많을 조건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없을 조건도 아니고 그냥 해를 가질 조건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세 가지로 정리를 했죠. 어떻게 세 가지였어요? 자, 해가 한 개가 나오는 경우 해를 갖는 거죠. 또 해가 무수히 많게 나오는 경우 이것도 해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해가 없는 경우. 자,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해를 가지고요. 얘는 해를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갖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해가 한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해가 한 개가 되는 조건은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바로 비교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A분의 1과 1분의 A가 같지 않을 때 해가 한 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식을 써놓고 여기부터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1과 1분의 A가 같지 않은 거니까 양변을 우리가 똑같이 A를 곱해줄 수가 있죠. A를 곱해주면 A의 제곱이 1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을 해서 1이 되는 거는 뭐가 있나요?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1이 되는 것은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제곱을 해서 1이 되는 거. 그러면 제곱해서 1이 안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는 1이 아니다.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가 무슨 얘기인지 학생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에 모든 수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있을 수 있고 1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A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가 1이 아니다. 아닌 거니까 동그라미 쳐주면 되고 A는 마이너스 1도 아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직선 위에서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수들은 모두 다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수가 다 해가 되는데 누구만 안 된다? 마이너스 1하고 1만 안 된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 아니면 해가 한 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역시 B를 조사해주면 되니까 A분의 1과 1분의 A와 1분의 1이 모두 같을 때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갈게요. A제곱은 1이 된다. 그리고 1분의 A는 1분의 1이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를 제곱해서 1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곱해서 1이 되는 것은 A가 1 또는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제곱을 해서 1이 되는 거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런데 A는 그것도 만족하고 A는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되지 않고 A는 1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A는 1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직선을 나타내주면 모든 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1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것 해가 한 개가 되거나 또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결국은 첫 번째에서 나온 조건과 두 번째에서 나온 조건을 합집합을 시켜줘야 되죠. 어차피 해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해를 한 개 가져도 되는 거고 또는 무수히 많이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수들이 다 되는데
1하고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a는 1이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a는 1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것들 다 되고 1도 되고 누구만 안 되나요? 마이너스 1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놨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에서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해는 반드시 같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아까 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해를 갖는 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건 해를 갖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세 번째 거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여집합을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여집합을 이용해서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을 한번 구해볼게요. 해를 가질 조건이 아니라 해를 갖지 않는다. 자, 해가 없을 조건이죠. 해를 갖지 않는 거니까 해가 없을 조건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여기에서 B를 조사해서 A분의 1과 1분의 A는 같고 1분의 1은 같지 않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A 제곱은 1이 되고 1분의 A는 1분의 1과 같지 않으니까 A는 1이 아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곱을 해서 1이 되는 것은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A는 1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A는 1이 아니다. 아,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그거 무슨 얘기인가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를 가질 조건을 구해야 되잖아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를 갖지 않는 거니까 마이너스 1만 아니면 해는 갖게 된다. 이렇게 여집합을 이용해서도 풀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갖는 경우를 직접 구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집합을 이용해서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을 구한 후에 해를 구해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